제3부 21세기 학습의 실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 나는 우리나라의 주지사들과 교육계 수장들에게 학생들이 단순히 시험지를 채우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나 비판적 사고력, 기업가 정신, 창의력과 같은 21세기 스킬을 갖추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개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인디라 간디는 질문의 힘은 인류 모든 발전의 기초다라고 했다. 또 존 F 케네디는 우리의 문제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따라서 그 문제는 사람이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 가운데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없다. 라고 말했다. 21세기의 교수 학습. 질문. 학습 및 교수에 대한 21세기적 접근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도구는 무엇인가? 1. 인터넷 2. 펜과 종이 3. 휴대전화 4. 교육적 게임 5. 시험과 퀴즈 6. 좋은 교사 7. 교육 예산 8. 사랑하는 부모 9. 위 모두. 답은 9번 위 모두다. 하지만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빠졌다. 앞의 모든 내용은 21세기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두 가지 핵심 도구가 어쩌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학습 도구 중 가장 효과적인 학습 도구일 수도 있다. 하나,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한 탐구 과정. 둘, 문제와 가능한 해결책의 발견. 문제와 질문 배우기. 역사적으로 볼 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물음을 던짐으로써 새로운 배움을 얻게 되는 일은 언제나 환영받았다. 공자에서 소크라테스까지, 플라톤에서부터 존 듀이나 제롬 브루너, 시모 페퍼트 등 철학자와 교육 이론가, 사상가들은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의 중심에서 질문과 물음을 던져왔던 것이다. 자연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물음을 신중하게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구하는 탐구 과정은 과학적 방법론의 핵심이고 이는 또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밝혀내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혁신이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이 젊은 시절 빛으로 여행한다면 어떠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진 것이 평생에 걸친 연구로 이어졌고 결국 20세기 물리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을 탄생시킨 것이다. 문제 해결을 통해 배운다는 것은 원시시대 인류가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농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씨앗을 심고 가축을 기르던 시대까지 거슬러 간다.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도구 제작, 발명, 종교, 법률, 과학, 공학, 사업, 그리고 모든 현대 기술과 사회기관의 실질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한결같은 동기가 되었다.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전구, 그 외에도 빛을 내는 데 필요한 전선과 소켓, 퓨즈, 발전기 등을 만들기 위한
1년 6개월에 걸친 재료 탐구 과정은 마침내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비록 21세기에도 여전히 10억이 넘는 인구가 전기 없이 생활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에디슨의 열정적이고 지칠 줄 모르는 인내심은 그 이후 기술자와 공학자, 학습자의 전형이 되어 왔다. 해답과 해결로 가는 길, 과학과 공학, 질문과 문제는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창조하기 위해 인류가 개발한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접근법, 곧 과학과 공학의 토대다. 다음 그림은 질문과 문제가 과학과 공학, 기술에 있어 담당하는 핵심적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 왜 하늘은 파란색인가? 우주에서 가장 작은 입자는 무엇인가? 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화석 연료의 연소가 기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고 확증하기 위해 엄격한 방법론을 적용한다. 즉, 과학 실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공학자와 발명가들은 난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다. 이 비행기를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더 작은 공간에 더 많은 자료를 저장할 수 있을까?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전력과 열을 공급할 수 있을까? 공학자들은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고 건설하며 시험해보는 약간은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이것이 곧 공학 설계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유사하지만 해답과 해결책을 고안하고 시험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 그림을 살펴보자. 과학적 방법 대 공학적 방법. 먼저 과학 실험 방법을 읽고 다음은 공학 설계 방법을 읽습니다. 과학 실험 방법, 질문을 제기한다. 공학 설계 방법, 문제를 정의한다. 질문을 탐구한다. 문제를 탐구한다. 해답이나 설명, 가설을 만들어 시험해 본다. 원형이나 해결책을 설계, 계획, 제작하여 시험해 본다. 가설이 틀렸음을 증명해 보려는 실험을 통해 가설을 시험해 본다. 원형이나 해결책을 시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결과를 분석하고 해답에 관한 결론을 도출한다. 결과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개선시킨다. 결과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다른 사람의 결과와 비교한다. 결과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 결과를 제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시장에 내놓는다. 좀 더 다듬어진 질문이나 증명 과정 중 발생한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증명 과정을 반복한다. 더 나은 해결책을 위한 혹은 지난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문제에 대해 좀 더 다듬어진 아이디어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과학자들은 어떤 설명이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하고 공학자는 자신이 도출한 해결책이 올바른지 파악하기 위해 어떠한 원형을 제작하거나 새롭게 설계한다. 지금 이 시대의 기초적인 질문과
문제에 과학적, 공학적 방법 모두를 적용하는 일은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스킬의 성장, 그리고 현대인의 생활에 혁신을 크게 가속화시켰다. 예술과 문화, 그리고 발전하는 사회, 정치적인 구조와 더불어 과학과 공학은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냈다. 또한 질문과 문제는 학습에 대한 동기를 자연스럽게 유발한다. 왜? 라는 말은 호기심 많은 어린 아동이 가장 좋아하는 질문이고, 계속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성인에 이르게 되면 한층 더 깊은 통찰력을 갖고 풀리지 않은 신비에 대한 답을 평생에 걸쳐 구하도록 하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신선한 아이디어를 통해 새롭고 더 나은 해결책을 추구하고자 노력해온 결과 역사에 남을 유용한 발명과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또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게 되면 창의적인 결과나 심지어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 왜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라는 어려운 물음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진정한 배움의 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식이 깊어지고 스킬을 연마하며 정서적으로 만족하고 또 창조적인 좌절을 겪기도 하며 이 세상에서 일하고 배우며 번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밝히게 된다. 교사와 부모들은 제약 없는 질문을 던지고 흥미로운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어린이의 상상력을 유발하고 이들이 탐구하고 발견하며 창조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길임을 알고 있다. 질문의 힘에 바탕을 둔 학습 방법은 탐구 기반 학습, Inquiry Based Learning 이라고도 하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설계하는 방법은 디자인 기반 학습, Design Based Learning 이라고 한다. 다음 장에서 논의하겠지만 탐구 및 디자인 학습 방법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그 효과를 지속시키며 이해력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기존의 전통적인 학습 방법인 학문적 지식과 기본 스킬을 습득하는 것과 더불어 이 학습 방법은 21세기 학습 방법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 학습 방법은 교사와 부모의 지도를 받고 현대 디지털 학습 도구의 지원도 받는다. 질문과 문제의 힘을 활용하여 21세기 스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시키며 이를 현실 세계의 도전에 대해 적용하는 21세기의 학습 모델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겠는가? 이러한 모델은 전 세계 더 많은 학생과 교사가 21세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제 이 학습 모델을 시험해 볼 차례이다.